DB는 일단 연봉 특집 하기 전에 저희가 또 한 주간의 어떤 소식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2순위 네. 외국인 선수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이름도 멋집니다. 무스타파 네. 아니 네. 예전에 네. 삼성에 기억하세요? 무스타파 호프 알죠? 아 네. 그때 이후로 이 이름 오랜만에 봅니다. 네. 그렇죠. 예. 아. 에쌈 무스타파 선수가 2옵션으로 결정이 되면서 DB는 1, 2옵션이 모두 결정이 됐고 이제 선수단 구성이 거의 마무리됐다. 그렇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예. 1옵션은 헨리 엘렌슨 그리고 네. 2옵션은 에쌈 무스타파. 근데 이 두 선수가 빅맨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플레이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에쌈 무스타파 선수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통 빅맨에 가까운 이제 그런 선수이고 골 밑에서의 어떤 지배력 그리고 파워, 힘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선수. 단 이제 공격 루트가 좀 단조로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있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에서의 어떤 활동보다는 안에서 좀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시선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뭐 제2의 마레이가 될 수 있다. 출신이니까. 네. 제2의 마레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선도 있고 네. 루키인데 네. 이 선수가 루키인데 좀 위험한 선택 아니냐. 이렇게 보는지 시선을 좀 갈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옵션 이제 헨리 엘렌슨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업을 위주로 그 슈팅하는 빅맨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사실상은 3.5번 또는 4번 네. 4번이지만 3.5번에 가까운 그런 선수인데 물론 이제 그 KBL 들어오면서 그 1옵션이 되면 네. 골 밑에서 어떤 수비는 책임져 줘야 되지만 공격에서는 롤보다는 팝에 대한 어떤 비중이 좀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만은 네. 에쌈 무스타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정통 빅맨으로서 이제 포스트업 1대1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또 피켄롤을 중심으로 이제 공격 루트를 짤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선수, 일단은 그러면 무스타파 선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좀 정통 빅맨 스타일의 선수인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이 선수 개인의 어떤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DB의 선택 이제 되게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LG도 그렇고 사실 DB도 그렇고 이 옵션에 좀 수비적인 면, 피적인 면에서 좀 안정감이 있는 선수를 택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엘렌슨이 레벨이 높은 선수지만 이런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사실 약간의 어떤 리스크, KBL에서 어느 정도 할지, KBL과 맞지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있거든요. 막상 오픈을 했을 때. 그렇죠. 예를 들어 이 선수의 성향이 막상 또 DB가 원하는 방향이 안 맞을 수 있고 또 약간 KBL 스타일에 뭐 적응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때때로 약간 오히려 좀 더 20분 이상 기용하면서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카드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DB가 되게 좀 구성을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들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좀 뭐 DB가 선택한 외국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의심을 해봐야 돼. 네, 무조건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또 김주성 감독의 픽이라면 더욱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일단 이 선수가 이제 대학 졸업한 선수잖아요. 네. 어린 선수고 아직 경험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저는 뭐 아니면 백도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뭐 성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KBL 와봐야 이제 알 것 같고 왜냐면 갓 졸업한 선수들의 경우에는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네. 사실 대학 때 보여줬던 플레이 스타일이 KBL 와서 얼마나 잘 접목이 될지도 사실 물음표고. 아마 이제 대학은 미국 대학의 농구가 지금 KBL에 와서 대부분 솔직히 말해서 좋게 잘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딱 왔을 때. 뭐 엄청나게 대성공한 선수들도 있고 뭐 생각보다 이렇게 뭐 밋밋한 선수도 있는데 그건 뭐 다 모든 선수들이 다 케바케고 근데 다만 이제 무스타파 이 선수는 메인이 아닌 서브이기 때문에 일단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고 그리고 또 그 앨런슨이라는 확실한 1옵션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굉장히 좀 잘 순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결국에는 김주성 감독이에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 외국 선수가 어떤 기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거는 이번 KBL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의 이유 그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독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네. 이 선수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느냐. 네. 어떤 전술에 잘 녹아들게 할 것이냐. 사실 그건 앨런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앨런슨, 무스타파 둘 다 김주성 감독이 굉장히 물음표가 많은 감독이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감독인데 이분이 지금 세 번째 시즌 때 어떻게 이 외국 선수들을 잘 활용할 것인지 로슨이라는 검증된 외국 선수 빼고는 다 실패했던 이 감독이 과연 이 새로운 얼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주성 감독이 이 부분을 이 두 빅맨이긴 하지만 스타일이 완전히 좀 다른 이 두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네. 이 선수들이 나왔을 때 선수의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네. DB의 어떤 경기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민중훈 기자가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으니까 네네. 부정적인 게 아니죠. 사실상 팩트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좋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DB의 어떤 분위기는 네. 지난 시즌과는 좀 달라졌다. 좀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다. 박지현 그 수석 코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진경석 코치가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김주성 감독과의 어떤 끈끈함은 분명히 있죠. 네.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박지현 코치와 진경석 코치가 굉장히 좀 지도자 치고 무거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과묵하고 근데 박지현 코치는 아니지만 진경석 코치는 또 이제 경험이 좀 풍부한 그런 그렇죠. 감독이고 선수들과 어떤 소통이 되는 그런 이제 코칭 스태프라는 이제 평가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 시즌에 왠지 모르게 많은 이제 그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라커룸에.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팀 케미를 맞추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네. 물론 이제 경기를 해보고 거기에서 또 나오는 어떤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죠. 일단 출발은 상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그 옆에 있죠. 옆에 보면 이제 단위가 억 단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강상재 선수가 6억 5천, 네. 정효군 4억 2천, 이정현 선수 4억, 최성원 선수가 3억 1,500, 뭐 이렇게 가는데, 네. 주목할 점은 뭐 다른 선수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상재 선수가 인상률이 이제 마이너스 7% 네. 정도로 좀 깎였는데 뭐 깎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이고. 박인웅이 17% 올라서 1억 6천이고 근데 최성원 선수가 지금 인상률이 마이너스 21% 3억 1,500인데 이거는 이제 조종한 그렇죠. 느낌이 있어요. 네. 예, 어떻게 조정을 했냐면 구단과 이제 최성원 선수가 합의를 해서 이 최성원 선수가 다음 시즌이 끝난 다음에 FA인데 연봉 랭킹 30위에 들어가지 말자. 네.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연봉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연봉 랭킹 30위였던 기준점이 3억 2천 정도다. 그래서 그러면 3억 1,500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고 왜 그러면 DB가 최성원 선수의 연봉을 그 30위권 밖으로 뺐냐라고 봤을 때 최성원 선수가 잘하면 DB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고 최성원 선수 입장에서도 연봉 랭킹 30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익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네. 3억 1,500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DB는데 뭐 깔끔하네요. 그리고 저 지금 M창그러바 동영님은 강퇴를 시키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네. 그 외에는 이제 DB는 그렇게 큰 뭐 임팩트나 아니면 그 연봉의 어떤 이슈들은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좀 가고 있다.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팀은 네. 정관장. 우리 네. 정관장. 네, 네네. 정관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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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관장 같은 경우는 네. 자, 일단은 이제 뭐 선수단 이제 이 연봉 협상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지금 배병준 선수의 보수 조정 네. 신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음. 보수 조정 신청을 가게 고요. 네. 협상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취재를 했고 올해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네. 작년과는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선수와 구단 간에 조금 이견이 좀 없던 편이라면 네네.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이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양측 다 인상에는
뜻을 같이 하는데 네. 지난 시즌 연봉 기준으로. 네. 근데 정관장은 조금 더 적은 폭에, 배병준 선수 조금 더 많은 폭에. 지금 이제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한 5에서 10% 정도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크진 네. 않아요 금액이. 그러니까 상승액을 놓고 이제 어떤 이제 이견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정관장 구단 같은 경우는 배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이제 부상이나 이런 걸로 5, 6라운드를 뛰지를 못하고 네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정관장이 지난 시즌에 치고 올라갔던 게 5, 6라운드였고 네. 그 기간이 없었고 오히려 또 이 선수가 뛰었을 때 좀 승률은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각 구단마다 시스템이 있거든요. 평가 그렇죠.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배병 선수는 이제 본능적인 측면에서 지난 시즌 활약이 나는 요 정도는 인상이 돼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서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2년 연속 보수 조정 신청을 가게. 예, 그래서 뭐 배병 선수가 내년에 FA이기도 해요. 예, FA이기도 한데 뭐 정관장 구단은 작년에도 이미 한번 갔던 조정 신청 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니 뭐 이거 선수 개인의 뭐 협상 스타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어. 그냥 어쩔 수 없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2천만 원 차이잖아요. 그 배병준 선수가 공헌도가 아예 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아까 뭐 동환이 형이 얘기했을 때 정관장에서 이제 배병준 선수가 부상 전에 뛰었을 때 이제 활약했을 때가 사실은 정관장이 하락세였을 때였죠. 네. 그럼에도 이제 하락세였을 때 버티게 해줬던 게 사실 배병준 선수예요. 그리고 이제 기록도 지난 시즌에 평균 10.0점, 그러니까 괜찮았거든요. 3점 슛도 경기다 1.7개를 넣고 34.6%예요. 뭐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근데 지금 셀러리 캡도 어느 정도 남고 물론 셀러리 캡 남다고 해서 무조건 퍼줄 수는 없지만 네. 구단 사정상 그럼에도 2천만 원 차이를 좀 좁혀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더 얹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배병준 선수는 이 보수 문제 때문에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병준 선수가 잠깐 흔들렸을 때는 더 인정 못 받았고 그러니까 정관장이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그리고 배병준 선수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정관장이 트레이드 매물로도 내놨던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저는 제가 봤을 때 배병준 선수에 대한 정관장이 그렇게 진심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챙겨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워크의식이 좋지 않느냐, 팀을 위해서 공헌하지 않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공헌을 하고 또 열심히 본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다 막 이곳저곳 다니면서 운동도 막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적진 않죠. 2천만 원이. 그래도 그걸 더 얹어줌으로써 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미중 기자 말도 일리가 있고 생각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네. 이 정관장이 이번에 사실 변주현 선수도 5.5억을 했어요. 이것도 이거 변주현 선수가 5억 5천을 받는다. 근데 민주 기자가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정관장은 변준혁에게 7억을 줄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KBL의 어떤 분위기상 또 변주현 같은 이제 FA 최대여 에게는 좀 더 줌으로써 그 선수를 보수로 묶는 거를 좀 더 강하게 묶는. 네. 근데 정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5천을 줬는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네. 정관장을 기로 내부 평가 시스템에서 뭔가 보수로 묶어야 되고 혹은 뭐 좀 더 이 선수 좀 더 챙겨 약간 이런 부분에서 양보가 없는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 기자는 좀 진심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관장의 스타일이다. 예, 협동 협상이나 이런 이제 계약에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이 어떤 선수에게나 좀 일관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배병준 선수에게만 진심이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약간 의견이 다른. 네.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뭐 만약에 모든 선수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렇게 기준을 잰다면 뭐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상으로 그 팀 내 어떤 연봉 기준점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일관되게 가지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동환 기자는 정관장이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가지고 갔고 그래서 배병준도 일관되게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네. 선수가 동의를 못했기 때문에 연봉조정 신청 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민중 기자 의견도 좀 맞다라고 보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셀러리캡 소진이 83.6%거든요. 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30억 중에 25억 800만 원을 썼어요. 네. 즉 이제 거의 5억이 남는 그런 부분인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병준 선수와의 어떤 그 협상은 네.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배병준 선수를 만약에 잡는다 내년에 잡는다라고 봤을 때는 네.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이제 올려줄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긴 하다. 그렇죠.
그 부분을 이제 뭐 기준점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어떤 정황을 볼 때는 그 2천만 원 차이를 가지고 여기서 연봉 조정 신청을 들어간다. 이거는 그렇게 큰 이제 배병준 선수를 잡는 이제 의지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보수 조정 신청 자체가 사실상 우리 한번 보수 조정 가서 한번 KBL에서 판단 받아보자. 네. 우리 괜찮아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협상을 하고 그럼에도 답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판결을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네네. KBL 쪽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근데 사실 KBL 재정위가 뭐 저는 객관적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보통 기준이 구단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단이 굉장히 또 똑똑하게 많이 계산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대 0에 가까운 스코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보수조정 신청 자체가. 그런데 그런 정도의 마지막 싸움까지 굳이 갔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좀 그런 거만 있는 거죠. 네. 이 선수가 뭐 태업을 한 것도 아닌데. 네. 아쉬움이 네,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판단은 이제 그럼 이제 KBL 쪽으로 이제 넘어간 그런 상태이고. 네. 자, 소준혁 선수가 4천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신인이라 고정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박정웅 1억 2천과 소준혁 4천은 네. 1, 2라운드 드래프트들 이제 고정된 어떤 이제 연봉을 주는 약간 이런 결과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이제 드래프트를 하면요 보통 이제 팬분들께서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게 첫 시즌은 0년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본인 그 연봉을 못 받습니다. 네. 월봉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월봉 책정된 그 일할 계산 분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은 연봉을 받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즌부터 1년 차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신인 연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식적인 그렇죠. 연봉. 그게 1라운드 1순위 그 최고 연봉이 1.2억이에요. 네. 네. 그리고 4천만 원은 이제 소준혁 선수가 2라운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최저 수준으로 때려버린 거니까.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박정훈 선수는 1억 2천 이제 1라운드 1순위의 어떤 그 체면을 세워주는 네. 그런 부분이에요. 네. 소준혁 선수는 이제 4천. 근데 왜 4천이지? 4,200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지 이거는? 이게 아마 그 맥시멈일 텐데, 예, 맥시멈 금액이 제한이 있을 걸요. 2라운드가? 네. 2라운드가 4,200맥시멈이라고? 헷갈리는데. 음. 이건 좀 살펴보시죠. 네, 살펴봐야겠네요.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변준영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이 선수에게 과연 이제 얼마를 안양이 넣을 것인가? 네. 라고 봤을 때 이제 작년에 뭐 호은 선수와 변준영 선수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호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KT가 이제 7억을 때리면서 네. FA로서 이제 유동성을 최대한 극도로 이제 그 조절을 했는데 네. 변준영은 5억 5천이에요. 네. 네. 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고 민주 기자랑 얘기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변준영 정도의 FA 최대어라면 뭐 6억 이상 또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라는 걸 밖에서 봤을 때는 선인데 정관장 측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변준영 같은 경우는 일단 연봉 협상의 그 기준점을 재작년 그러니까 상무 입대 직전 그 우승 시즌으로 봤는데 2억 8천이거든요. 그때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각하면은 뭐 이제 100% 가까운 인상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관장의 어떤 내부적인 그런 선수 평가 시스템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 이 선수가 FA니까 뭐 예를 들어 더 묻기 위해서 굳이 우리 기준 시스템을 넘어서 더 주거나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관장 구단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정관장 관계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평가 시스템을 봤을 때 지금 KBL의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그걸 돌려봐도 6억 넘는 선수 없. 예. 이게 이제 정관장 측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관장의 기준 시스템이 뭐 그렇다면은 뭐 이제 뭐 납득이 가는 부분이고 그 시스템 만약 그 말이 맞다면 변준영도 높게 평가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변준영 정도의 국가대표 가드 FA를 앞둔 최대어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그 부분에서는 밖의 시선과 조금 괴리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제 정관장이 어떤 연봉 시스템 얘기를 하셨는데 한수진님이 계속 이제 말씀하셨던 게 어떤 분이면 정관장 연봉 시스템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좀 짜긴 하다. 많이 짜죠. 많이 짠 것 같아요. 들어만 봐도. 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인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FA 때? 네. 그러니까 인기 없는 거지 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변준영 선수의 5억 5천의 도출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봉에다가 거기에 FA라는 이제 특수성을 네. 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얻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단이 이 선수를 많이 필요로 하면 많이 얻게 되는 거고 그래서 KT가 호은 선수에게 7억을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적게 얹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첫 번째는 잡느냐 마느냐잖아요. 잡느냐 마느냐 두 가지 그렇죠.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 잡을 경우와 그 놓칠 경우를 모두 고려한 금액이 5억 5천 아닌가라는 게 제 주관적인 어떤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자 변준영 선수가 그동안 이제 그 어떤 부상으로 제대로 된 풀시즌을 뛰어본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량만큼은 리그 최상급이 될 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게다가 이제 변준영 선수는 정관장이 어쨌든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마케팅 능력도 있는 선수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장은 여기에서 판단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잡게 되면 5억 5천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FA니까. 그렇죠. 근데 FA로 묶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관심을 끌게 되면 다른 팀의 관심을 끌게 되면 즉 이제 변준영을 현금 보상으로 그렇게 되면 11억이 나오는데 네. 11억을 주고도 데리고 올 가능성이 있는 팀이 생기게 되면 약간 곤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어디로 세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 5억 5천이 딱 맞다라는 걸로 받고 그다음에 11억을 주면서 데리고 갈 팀이 있다면 오케이 그럼 우리 11억 받을게. 이 그 접점을 찾은 게 5억 5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6억을 준다 그러면 좀 더 많이 주면서 연봉의 어떤 기준점 자체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팀이 데리고 갈 팀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변준영을 무조건 잡는다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6억이나 6억 5천 정도로 이렇게 때리면서 가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낮은 액수 그거보다 낮은 액수 한 5억이나 4억 5천이면 너무 그 다른 팀이 데리고 갔을 때 너무 싸게 가지고 가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 접점이 5억 5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완전히 강하게 묶이지 그렇다고 네네네. 너무 허술하게 묶이지 않는 네네. 딱 그 중간선. 네네. 네, 정말 들은 되게 일리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선전포고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 11억 주고 변준영 선수를 예를 들어서 뭐 6억 5천이나 6억이나 7억 정도에 데리고 갈 수 있는 팀이 있으면 나와서 데리고 가. 우리 줄게. 근데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프로의 냉정함이고 프로의 세계라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주면 안 되지 않을까? 너무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줘. 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좀 나머지 선수들도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은 이제 지금 네.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FA 계약을 해서 5억 5천이었는데 지금 6억으로 올랐어요. 네네. 네. 정원장 구단이 이 박지훈 선수의 6라운드 이 선수가 네. 지금 그 공헌도 스탯에서 KBL 전체 1위 네네. 그 부분 반영해서 보통 사실 FA 대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첫 해 연봉이 높아도 내려가는 게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이게 화력과 별개. 거의 95% 이상. 그렇죠. 예. 네. 근데 박지훈은 오히려 올랐다. 그만큼 잘했으니까. 이거는 박지훈 개인이 너무 잘하기도 했고 정관장도 그런 이제 저희가 방금 좀 짜다고 평가했던 그 내부 시스템조차도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박지훈이 정말 잘했다. 너무 잘했죠. 예. 우리가 한창 박지훈 선수 너무 잘했을 때 베스트 5에도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막 얘기했을 정도였으니까. 예.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성우 뭐 저기 좀 있지만 정성우와 박지훈은 되게 케이스이자 되게 좋은 케이스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FA 대여로 계약을 했어도 안 내려가는 방법은 결국 잘하면 된다. 구단도 할 말 없게 잘해버린 선수 그렇죠. 둘이라는 거죠. 그게 박지훈이 지난 시즌 살벌하게 잘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진짜 이거는 뭐 이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지난 시즌 6억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5억으로 이제 17% 삭감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선수 지난 시즌 거의 뭐 부상 때문에 거의 뛰지를 못해 많이 못 뛴 경우가 더 많죠. 그런 거 감안해서 사실 객관적으로 봐서는 좀 더 깎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정관장이 조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김종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좀 듣기로는 시즌 이제 후반기에 정관장이 치고 올라갈 때 그 이 선수가 뛰지 못했음에도 약간 라커룸에서 되게 좋은 부분에서 기여를 많이 한 게 있더라고요. 예, 주장 박지훈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팀의 어떤 핵심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가진 상징성
뭐 사실 정관장에서는 처음 뛰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너무 깎기보다는 약간 요 정도 1억 어떤 삭감으로 좀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제 계속 이제 매년 뭐 우리가 연봉 특집을 하지만 네. 김정준 선수를 보면 아이 뭐 그래 한 요 정도 깎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또 어떤 분들의 시선에서는 아니 뛴 게 없는데 지난 시즌 그렇죠. 진짜 많이 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베테랑급 선수들 특히 이제 고액 연봉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상을 입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이 못 뛰고 이러면 이 정도 깎는 것도 어느 정도 그 합리적으로 깎은 이제 그런 수준이다라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프로농구 판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 이제 그 정관장의 어떤 그 연봉 기준점이 뭐랄까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배병준 같은 경우에는 뭐 2천 가지고 이렇게 연봉 조정을 가는데 김종규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그러면 연봉 그 기준점만 따르면 훨씬 많이 깎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이렇게 그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니까 제가 리스펙은 합니다만 존중은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그 주관적인 딜레마 또는 이제 이중성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모든 팀들이 다 있으니까 그쵸. 앞으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FA로 이제 계약을 한 선수들은 네네. 이제 이런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 뭐 보장 이런 뭐 김종 선수가 뭐 그렇고 뭐 김종 선수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 이제 기존의 어떤 계약을 트레이드로 왔기 때문에 물려받았을 때 어떤 이제 깎을 수 있는 또 한계선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런 진짜 옵션들 현실이에요. 사실. 옵션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다른 팀 할 때도 이 선수가 이 정도는 받냐, 이 정도냐 받냐. 이거 사실 작년에 저희 연봉 특집 할 때도 연봉 특집 할 때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못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깎였냐. 네. 아까 DB 얘기할 때 강상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 근데 막상 이 현장에서는 그런 이제 FA 계약을 한 선수들은 그런 한계점, 네, 연봉 협상에서 구단 입장에서 막 깎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맞아요. 사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안하셔야 맞아요. 됩니다. 그 감안하실 때 보실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FA 계약을 했을 때 어떤 특수한 옵션들이 걸려 있다. 그래서 단연 계약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뭐 6억을 받았다 그러면 한 3년은 6억 보장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는 이제 하한선 그 인하를 할 때 하한선을 이제 두는 이제 그런 옵션들이 있고 네. 그런 이제 옵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영현 선수 같은 경우는 동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좀 트레이드로 오고 나서의 어떤 활약분을 좀 감안한 선택이라고 이제 정관장 측은 설명을 했고 지금 한승희 선수가 이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GNC 워낙 잘해서 네. 지금 이제 계약이 1억 5천인데 근데 정관장이 변준영 때도 그렇고 이제 일단 협상의 첫 기준점을 이제 상무 입대 전 시즌으로 네. 봅니다. 근데 이제 정관장 측의 설명은 그 전 시즌이 저도 이제 그 자료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7,5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상승분. 그래서 정관장 입장에서 뭐 우리도 나름 이제 더 좀 챙겨주려고 했다. 이 선수 활약이 내부적으로 평가 시스템에도 되게 높은 편이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의외로 되게 빨리 끝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한승희 선수도 뭐 이제 좀 납득을 한 것 같고, 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올데이 페이머스님이 이동환 기자님의 정관장 구단을 엄청 대변하는 느낌이네요 하셨는데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연봉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할 때는 일단 구단 얘기는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구단 얘기는 이제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좀 의문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동환 기자가 지금 정관장 담당 우리가 여기에서는 담당이니까 다 듣고 이제 얘기를 하면 깔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밥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럼 네. 저희가 거기서 창난젓이나 뭐 이제 어떤 그 뭐 부대찌개나 이런 거 올려서 이제 먹는 역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동환 기자가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의 어떤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야 저희가 조화롭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구단 제가 네네. 명란젓 넘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메시 기호님 그 네네. 소준혁 선수 연봉이 왜 이렇게 작냐라고 했던 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신인 연봉이라 가지고 고정입니다. 네네. 예, 고정이라고요. 신인 연봉 때문에 고정.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아마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 가면 실제로 적용되는 룰이나 네.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실제 협상할 때 변수 네. 이런 것들 아마 조금 감안해 주시면은 그러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해를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예, 저희도 이런 그 룰이 싫어가지고 매번 이제 뭐 FA 계약이나 이런 부분 좀 뜯어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연봉협상 특집에서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해 못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해 못 하겠어요. 저도 그래요. 네, 이따가 예. 아마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여러분만큼 저희도 이해 못 하거든요. 네. 이해할 수 있는 구단 단 한 군단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다 맞습니다. 네. 예. 저 너무 공감해. 네, 공감합니다. 팬들한테. 네. 네. 근데 함부로 얘기 못 하겠어. 왜냐? 이거는 선수들의 연봉 문제, 현실적인 문제라서 함부로만 얘기 못 하면 건전한 비판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저희의 역할이 뭐냐 이런 연봉 협상 특 때 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선수의 적정한 연봉이랑 실제로 결과물로 나온 구단 협상의 결과에 이 괴리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제 취재를 할 수 있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현장에 어떤 것들이 있어 좀 얘기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예, 다만 뭐 팬분들의 의견이 오케이. 그렇죠. 네. 구단에 대한 구단 입장은 이거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팀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네. 근데 지금 외국인 선수 이 옵션 지금 혹시 네. 얘기 들리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사실 저도 막 선수 이름을 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저 약간 네. 근데 일단 조금 힌트 드릴 수 있는 건 한 2명 정도로 저 좁혀진 걸로 들었고 그리고 지금 약간 포워드 약간 예, 이쪽으로 더 가는 것 같아요 무게추가. 근데 정관장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넘어가서 계약이 좀 이뤄질 거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좀 취재되는 거 있으면 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에라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팀이 어디죠? 삼성을 가기 전에 네. 네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민중구 기자님. 진짜 그 수염 어디 갔습니까? 아, 수염이요? 네, 지난주에 수염 해가지고 그 누구 아버지?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닮았다고 진짜. 아, 그러니까 수염을 못 자른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한테 뭐 기른다고 약간. 아니 저는 저한테 뭐 약간 뭐 불만이 많나? 우리 이르는 거에 아니에요. 어떤 불만이 많나? 한의의 불신. 예,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못 네. 자를 만한 이유가 좀 있긴 했는데요. 네네. 이제 뭐 잘 잘랐고요. 원래 제가 항상 뭐 수염을 다 깔끔하게 정돈하고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수염 한번 그 일부러 기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는 막 뭐랄까 제가 장난치려고 막 남자답게 기른다 막 이랬지만 네네. 저도 수염 있는 거 싫어합니다. 제 얼굴에. 전 제 몸에 있는 털들을 다 싫어해요. 네. 아니 지난주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지난주니까 제가 지난주엔 장난치려고 아. 네, 이제 뭐 장난치려고 그런 수염을 거. 길렀다고요? 아, 네. 제 사적으로 그러니까 방송 전에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기믹. 아, 이 예. 목동에 오는 순간 저는 기믹입니다. 아. 아니 DY님이 네. 언론계의 제임스 하든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저 하든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중구는 민중구로 반박하는. 지금 벌써 일주일 사이에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어요. 아 그리고 너무 비판 여론이 너무 많아서. 네네. 네. 일단 뭐 알겠습니다. 거기에 굴복한 겁니까? 예. 굴복했네. 아 그러니까 역시. 제가 그랬잖아. 좋지 않다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아마 다 얘기하실 거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귀를 열고 네.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네. 바로 바꿔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아. 미주 기자가 성숙한 네, 모습이 네.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말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겠습니다. 저보고 자꾸 뭐 옥상 내려가서 빠따 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그래서 수염이라. 근데 여기는 지금 옥상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정확하게 어디냐면 그 옥상입니다. 예, 스포츠 조선 건물 현대 드림타워 방송회관 옆에 목동 방송회관 옆에 20층이에요. 맞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옥상이고 옆에 가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굳이 옥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맞아요, 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챗을 좀 소화를 하고 네. 네. 삼성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 김현님이 아, 한국농구를 밝으면 용산구 화이팅 니들이 짱. 와. 아, 용상고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와, 용상고. 초대 챔피언이고. 네. 아니 근데 저희가 한 2주 전에 에디 다니엘 가지고 또 저희가 논쟁을 벌였잖아요. 네네. 혹시 의견이 같으신가요? 아니, 저는 너무 잘하던데 물론 그 또래 레벨이긴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너무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지만 네네. 저는 진짜 텐션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마 이럴 줄 제가 알고 물었어요. 제가 그때 아마 뭐 분명히 이거는 프로 와서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성장 시간이 좀 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또 일리 있는 내용이긴 했어요. 네. 네. 그때 민중구를 지우고 싶어요. 우리 다니엘 선수 네. 최고입니다. 기가 막혔어요. 네, 아니 레벨이 달라요. 그냥 그 동세대 선수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자유투 라인 덩크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 선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누가 그 대단합니다. 거리에서 스텝을 밟으면서 그러니까 덩크를 해요. 그것도 심지어 그냥 덩크도 아니야. 한번 접고 덩크했어요. 와.
그래서 야. 코빅님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네, 근데 프로에서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거 그건 그런 잔챙이들, 애기들 농구에서 뭐 잘한 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있는 프로에 있는 지금 허훈 선수나 뭐 최종 선수나 뭐 예전에 뭐 이종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아시아에서 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수들도 다 프로 와가지고 어느 정도 다 힘듦을 겪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과 그때는 또 다른 겁니다. 하지만 기대는 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프로 리그 5구 대표팀 레벨 그 A 대표팀 레벨에 와서 게임을 해보면 그 선수의 어떤 실링 잠재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상현사랑 세이카 유기자님 턱선 섹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준호님이 상무에 추가 합격한 선수는 없나요? 그리고 상무가 이번 D리그에 참가하나요? 상무 참가로 저는 참가합니다. 네. 네네. 추가 합격은 아마 나중에 발표를 할까요? 저는 항상 곽정원 선수 가는 걸로 아는데 음. 네, 근데 발표가 아직 안 나긴 했는데 근데 네. 그런 상무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상무는 D리그 나와야 돼요. 선수도 휴가 가야 돼요. 우승해서. 아, 네. 포상일까? 네, 휴가 나와야 돼. 아, 모상욱님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아, 가는데 야, 유럽 여행. 기한 잘했으면 안 돼요. 부럽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예. 그리고 좋겠다. 저 유럽 한번 갔다 오고 싶어요. 아, 예. 네, 자, 디토로노님이 수염 하나 없을 텐데 56,079배 더 잘. 네, 맞아요. 네. 저게 정확한 거죠. 56,000배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더 잘생겨졌어요. 예. 네. 아, 수염을 기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예. 진짜. 예. 예, 왜 맞아. 그랬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다시는 기르지 않겠습니다. 약간 그 어떤 그 산동성 개장수 같은 느낌이었어. 진짜. 근데 산둥은 개장소 어떤 이미지인지 바로 와서. 알겠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다음 팀으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야 켄조야 너 나가고 싶지? 이완용은 이씨. 이완용. 아이 농담입니다 켄조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삼성으로 네네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삼성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별 이슈 없습니다. 네. 삼성은 그냥 구단 이슈도 없고요. 네. 뭐 연봉 특집 연봉도 삼성답게 노잼입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이원석 이대성 선수가 시즌 아웃 됐는데 6억 보수를 그대로 받는다. 네. 첫 번째 이건 논란이 있겠죠. 뭐 부장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이겠죠. 네 이겠지 뭐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야 참 투명한 구단이에요. 네, 다른 구단들 다 이렇게 안 하는데 그죠? 네. 근데 그리고 뭐 FA 선수들은 다 퍼센테이지가 더 높고요. 인상률은. 그리고 이원석 선수 67% 인상.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일리가 가긴 하죠. 이원석 선수가. 이원석 선수는 예. 조금 더 올려줘도 될 뻔했는데 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이게 한 8천이나 9천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67% 인상됐다. 예, 이원석 선수는 지난 시즌에 잘했죠. 예, 성장도 했고.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 못할 잘하진 않았죠. 못하진 않았어. 잘하진 않았죠. 근데 그 아니, 전 시즌을 생각하면 무조건 아니 스텝업이죠. 이원석은 전 시즌 전전 시즌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이정현 하윤기랑 비교해야 돼요. NBA에서도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정현 하윤기가 훨씬 더 봤잖아요, 네. 실제로. 네? 이정현 하윤기는 훨씬 더 봤잖아요. 하윤기 선수랑 비슷해요. 그런가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이정현 선수랑 큰 차이가 나도 한 2배 차이 나는 거죠. 하지만 이거 저는 근데 기준점을 되게 높게 잡아야 되죠. 하윤기 이정현을 놓치고선 이원석을 잡은 거니까. 놓쳤다기보다는 근데 낫죠. 하윤기는 작년에 네. 3억 천을 받았고 네. 이원석은 2억 받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난 시즌에 하윤기 선수는 올 시즌에 하윤기 선수 이따가 뭐 KT전에 얘기를 하겠지만 15% 올라서 네. 지금 3억 9천인가 3억 9천. 됐고 지금 이원석은 2억에서 이제 2억 8천? 2억 5천, 2억 5천이 된 거거든요. 네.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냉정합니다. 이 선수는 기준점을 선수한테 둬야 돼요. 네. 이 선수는 기준점을 선수한테 둬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 뭐냐면 이원석이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시스템의 어떤 희생양적인 부분도 있었었죠. 그러니까 스몰 라인업을 구사를 할 때는 이원석이 정말 너무 뛰어난 리그 최고의 빅맨으로서 퍼포먼스를 보였다가 코본이 들어오면서 이원석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네. 그렇다고요.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원석은 조금 더 냉정하게 왜냐면 전체 1순위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분명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목주자 뭐 이렇게 회초리 들고 계시고 그럼 저는 오히려 삼성이 가장 좋았을 시기에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 이원석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지난 시즌에 네네. 특히 이제 그 데릭슨과 함께 뛸 때 사실상 용수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기여도다. 음.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데뷔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장폭이 가장 그래도 컸던 시즌이에요. 항상 기대 이하였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구단 입장에 충분히 기살리고 칭찬하는 차원에서 더 이렇게 상승은 67%는 가능하지 않나 라는 너무- 생각. 음. 뭐 시선의 차이이긴 아,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석 선수의 지금 연봉의 적전선을 얼마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한 2억. 동결. 네, 동결이죠. 아. 네. 민중훈 기자가 봤을 때 이원석 이거보다 훨씬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대치가 높아서 그러는 거고. 당연하죠. 이 선수는 하윤기 이정현보다 더 먼저 뽑힌 선수라니까요. 그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기준점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래요. 그건 무조건이죠. 저는 민중훈 기자는 사실 예측이 안 돼요. 네. 이러다가 또 달라질 수 있어서. 다음 네. 주에 이제 네. 이원우 선수 네. 미안합니다. 아 다음 주는 아니겠다. 네. 일단 뭐 퍼포먼스 보이면 비타민 천님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이 네. 너무 심했다. 네.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동엽 선수가 거의 50%에 가까운 48% 삭감을 좀 됐어요. 이거는 뭐 부진하기도 했고 부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48% 마이너스는 조금 세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27억 6,400만 원의 샐러리 캡, 그러니까 92.13%에 네네. 기록했습니다. 네, 뭐 아까 제가 이제 하윤규 선수 지난 시즌 연봉이 3억 천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네, 헷갈렸고 네. 어쨌든 15%가 올라서 지금 3억 9천인가 됐으니까 KT 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큰 어떤 뭐 변화는 없고 근데 지금 셀러리캡 소진이 네. 92.13%입니다. 근데 삼성 삼성이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원래는 삼성이 이제 셀러리캡에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80%대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FA 영입을 통한 어떤 예외적 부분일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91%였거든요. 근데 네. 이때도 FA 선수들을 좀 영입을 했잖아요. 네. 작년에 86%, 아니 91%. 91%인가요? 네, 91%예요. 네. 이게 작년 건데 91%인데 이대성 선수 그리고 최현민, 최성모 이런 이제 FA 선수들을 영입하다 보니까 네네. 셀러리캡 올라간 건 사실인데 삼성이 2시즌 연속 90%를 쓴다는 것도 좀 참신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은 잘해야 됩니다. 음. 정말 이제 잘해야 돼요. 정말 이제는 잘해야 됩니다. 네. 또 뭐 다른 이제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진짜 근데 진짜 잘해야 돼요. 이 17년도 챔피언 결정전 가고 나서 25년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봄농구를 못 간 지가. 그러니까 봄동을 못 간 것도 못 간 건데 네. 경기력 자체가 6강 경쟁을 못 하면서 맞아요. 거의 최하위권이잖아요. 그게 한 네. 3, 4년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진짜 잘해야 됩니다. 4년 연속 꼴찌 팀은 찾기 힘듭니다. 음.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다음 팀이 SK. 네. SK는 이제 FA였던 안영준 선수가 7억 5천으로 네. 팀 내 최고입니다. 오세근 선수는 이제 5억 동결이고요. 네. 그다음에 김낙현 선수가 FA로 영입이 됐는데 마이너스 10%에서 4억 5천 됐고 그다음에 최복용 선수가 2% 삭감이 되면서 2억 9,500. 최원혁 선수가 올랐습니다. 14% 올라서 네. 2억 5천이고 오재현 선수 FA 계약으로 2억 5천 됐고 김영빈 선수가 네.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네. 25% 오르면서 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네. 김영빈 선수가 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SK는 또 SK대로 이제 연봉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1라운드에서 4라운드까지 김영빈 선수가 부상 이슈 등등 해서 부진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오진 못했다. 그래서 김영빈 선수가 25% 올라서 이제 1억이 네. 됐고 그다음에 김태훈 선수는 7,500, 네. 이민서 7,000.
그리고 여기 강재민 4,700, 전성환 4,200, 문가온, 김건우, 선상혁 다 4,200 네. 이렇게 됐고 이면택 선수도 4,200입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이제 셀러리캡 소진이 네. 99.9%입니다. 2억 9,970만 원, 아니 29억 9,700만 원. 네. 30억이 셀러리 캡이니까 300만 원 남겨두고 다 쓴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SK가 지난 시즌부터 이제 소프트 캡을 안 쓰기 시작해서 네네. 이거를 착 가득가득 채우다 보니까 김용민 선수가 많이 못 올라간 측면도 있긴 하겠네요. 아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가 그 유심 사태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정을 자꾸 이제 줄이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공격적인 어떤 배팅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셀러리 캡 같은 경우에도 꽉 채우기보다는 뭔가 이제 상징적으로 좀 남기자 이런 이제 기류도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SK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이미 그 재정은 네. 이전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눈치가 좀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1옵션은 이제 원희 선수이고 네. 2옵션 같은 경우에 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뭘로? 예, 몰로가 네. 좀 될 것 같다. 예,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지금도. 좀 비슷하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SK는 지금 뭐 그냥 별다른 그게 없어요. 이번에 등록할 때 에디 다니엘 선수랑 네. 김건아 선수는 아마 등록 명단에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두 선수 연고지명 선수들은 11월에 드래프트 할 때 등록과 연봉이 확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다시 협상 물론 이제 이미 뭐 합의가 됐죠 어느 정도. 근데 그때 공식적으로 등록이 때문에 아마 이따 모비스도 그렇고 제가 다시 올려드릴 SK도 아마 거기에 명단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없나요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다니엘은 풀로 받을 거예요. 풀로 받고 1.2 풀로 받을 겁니다. 네. 김건아 선수는 아마 다니엘보다 좀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네. 알려진 네네. 금액이. 네. 자 가스공사입니다. 네. 네. 자 정성호 선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네. 동결이 됐습니다. 네. 네, 이제 FA 대여 계약을 하고 네. 비보상으로 굉장히 사실 계약할 당시만 해도 야, 이 정도야? 이랬던 선수가 동결이 됐어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의 수비수였고 네. 이 선수의 기여도를 가스공사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요. 음흠. 네, 이번 시즌에 정성우 선수가 주장. 네. 네. 자 그렇고 김국찬 선수, 뭐 최진수 선수는 이제 FA로 온 선수들이라 다들 네. 이제 그렇죠. 금액을 이미 알고 오고 네. 눈에 띄는 선수가 전현우입니다. 예. 자 3억 5천만 원입니다. 네, 3억 5천. 이 전현우 선수가 3억 5천 받은 거가 사실은 이제 가스공사와 전현우 선수의 어떤 생각이 좀 일치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있었었죠. 그럼, 네.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당연히 전현우 선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묶으려고 했어요. 30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3억 5천은 이제 가스공사가 좀 안전하게 묶기 위해서 더 이제 묶인 거고, 그러니까 밑에 좀 더 낮게 했다가 뭔가 아슬아슬하게. 왜냐면 지금 다른 팀의 연봉 협상 대상자들이 있죠. 네. 조정 지금 전성현이라든지 이제 두경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그걸 고려해서 3억 5천까지 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가스공사는 전현 선수를 묶으려고 했고 전현 선수는 협상 과정에서 좀 약간 난감한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던 것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알죠 선수들도 보상으로 묶이면은 내 어떤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거. 근데 이후에 주말이랑 오늘 이제 협상을 통해서 묶이는 쪽으로 서로 이제 좀 합의가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참 네. 희한한 게 뭐냐면 사실 연봉 협상을 할 때는 1,000만 원에서 많이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선수들은.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근데 FA 그 예비 FA가 되면 네. 30위권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네. 연봉을 깎아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경우가 좀 다르죠. 예전에 이대성 선수의 케이스는 너무나도 잘했는데 네. 30권 안에 들기 싫어가지고 연봉을 깎아달라고 했던 예고, 네. 이 전현우 선수의 경우는 연봉을 이렇게까지 올려줄 만한 기준이 없는데 근데 그렇죠. 가스공사에서 이 선수를 FA 때 어떻게든 유리한 싸움을 하려고 보상 30에 넣은 거니까 네. 전현우는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수조정 신청 근처까지 갈 뻔했다가 안 간 거거든요 결국에. 네, 맞아요. 저는 오늘 이 공시가 뜨기 전에는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있었거든요. 소문이 있었죠. 간다. 네. 네, 보수조정 신청한다. 근데 이거는 선수가 더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깎아달라는 보수조정 신청이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게 됐고 턱걸이로 보수 32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뭐 KBL이 가지고 있는 이 악법, 악습, 보상 선수 제도라는 이 최악의 제도가 결국에 낳은 코미디인데 너무 좀 뭐랄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라는 생각이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모비스가 거의 제대로 뛰지 못한 서명진 선수를 3억 1천만 원 주고 묶었죠.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모비스 얘기를 한 케이스를 더 얘기하자면 장재석도 네. 사실은 퍼포먼스가 되게 안 좋았는데 묶였었고 네. 네, 그리고 그 상태로 이번 십상을 했고, 그러니까 뭐 오재현도 비슷하고 사실은 네. 30위권까지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네. 순수 가치라고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민주 기자 말대로 그 악법이랄까요, 진짜로? 예. 악법이지 악법. 예, 네. 이 보상제도가 만든 코미디고 이 과정에서 선수와 구단의 이제 의견의 괴리가 생기는 거고, 이게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선수가 FA가 됐을 때 혹은 연봉 협상할 때 그때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만큼 더 쳐줬잖아, 이런 식으로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지금. 이게 예. 되게 웃긴 제도예요. 사실 이제는 정말 시대에도 안 맞고 어느 누가 어떤 사람도 찬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반대하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특히 농구 팬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현타 올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제도는 바꾸는 게 맞습니다. 예, 바꾸는 게 맞아요. 아니 예. 이 선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수 32 이걸 떠나가지고 기준을 좀 볼까요? 지난 시즌 때는 뭐 상무에서 온 거죠. 제대하고 온 거잖아 지난 시즌은. 그래서 뭐 기록을 떠나서 일단 부상도 당했었고, 그래서 페이스가 좀 좋다가 부상을 당했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뭐 경기력적으로는 볼 게 없고, 그럼 군대 가기 직전 시즌은 어땠냐? 최악의 시즌이었어요. 그럼 이 선수는 보수 상승에 대한 기준이 없어. 네. 네. 전자랜드 시절 때 잘했던 걸로 줄 거예요? 가스공사 때 잘한 게 많지가 않은데? 근데 결국에는 보수 32 때문에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가스공사에서는 전현우급을 어떻게 32 밖으로 풀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현우를 그만큼 높게 본다라는 뜻도 되겠지만 결국에는 널 묶어서 딴 데 가더라도 어렵게 가게 만들 것이다. 우리랑 너랑 같이 가고 싶긴 한데 만약에 너가 딴 데 가고 싶더라도 너가 진짜 어렵게 가게 할 거야. 이 뜻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리고 싸게 잡을 거야. 네. 어차피 그 보상금이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거는 매해 FA 시장이 그랬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구단들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가스공사만 비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모든 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스공사 나중에 이 FA 제도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면 명분이 없어. 네. 명분이 없다라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항상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졌던 게 가스공사예요. 항상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제도에 있어서. 이 제도는 악습이다. 바꿔야 된다. 라고 했던 게 가스공사 프런트예요. 근데 똑같이 행동을 했어. 뭐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 대신에 나중에 떳떳할 수는 없죠. 이 앞에서. 제도에 대해서 악습이라고 악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네,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른 구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단들은 그래서 이젠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구단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 근데 뭐 가스공사를 욕하기보다는 네. 일단 제도를 바꿔야 돼요. 네, 제도를 바꿔야 돼요. 제도가 없어져야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단들은 절대로 선수들이 유리한 쪽, 이게 아무리 악법이라도 사실 구단들은 여전히 가치가 있거든요. 이 보상제도. 제가 구단 관계자분들 불편하시겠지만 구단들한테는 유리한 제도예요, 보상. 왜냐면은 나가도 돈이나 돈 받으니까. 받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풀려면 선수들이 더 목소리를 내야 돼. 농구계는 선수 협이 없기 때문에 불리해요. 이런 부분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더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선수들한테도 약간 쓴소리를 하자면은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공식적으로 만들려고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로 구단들이 왜 선수 편 들어줘요? 구단들이 더 잘 되려고 운영하는 건데. 예. 근데 물론 알죠. 선수들이 나서면은 과거의 사례들처럼 찍히고 예, 안 좋은 시선으로 이제 좋은 것이 새겨지고. 근데 다른 리그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면 누군가는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죠. 네. 예, 그래서 전현우 선수는 그래서 3억 5천이 네. 됐고, 김지훈 선수 3억 5천, 네. 최진수 2억, 네. 그다음에 신승민 선수가 6% 올라서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입니다. 그리고 박지우는 18% 삭감된 1억 8천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연봉으로만 보면 네. 1억 이상의 선수들이 꽤 많네요. 맞아요. 이 팀은 엄청난 고액 연봉자 없는데 딱 탄탄하게
이렇게 선수들을 모았다라는 느낌을 주는 맞아요. 보수긴 해요. 네,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